자, 오늘 보충 수업이죠? 내일도 또 수업이 있어서. 개념 2번. 제목이 뭐야? 3차 방정식의 실근과 3차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거기 봐봐. 지난번에 했던 실근을 몇 개 가지는 이런 문제하고 다르게 양의 실근과 무슨 실근이야?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을 묻고 있죠. 그지? 알다시피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은 누가 기준이야? x는 0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 그 0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 x가 이렇게 해서 0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근이 이게 x축 같은 경우에 오른쪽 생기고 안 생겨서 이게 양의 근이고 이게 음의 근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0일 기준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얘들 알겠니? 네. 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번. 오른쪽에 3차함수가 쭉 주어졌어요. 근데 그림을 보면 그림이 여기 보면 여기에 0이 있어. 이렇게 0이 있어. 그죠? 그리고 여기에 P가 있어요. 11번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안 했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나와서 삐졌어? 계속 방학 때 그랬는데 뭘 그래도 대체 공연은 대체 쉬어야 돼? 에어컨은 이제 좀 키우세요. 아까는 애들이 없어서 좀 줄여놨는데. 자, 그리고 이때 이 P하고 Q에서 극값을 갖고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이 함수값을 0으로 하는 실근을 차례대로 뭐라고 하기로 했어?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라는 거죠? 네. 네. 여기는 베타라는 거,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여기 됐죠? 여기 익숙하죠 이게? 얘를 누구를 이용해서? P하고 Q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니? 네. 얘를 이제 PQ로 나타내는 게 fx는 최고차항계수는 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놓고 출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함수를 해서 PQ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P 관계식이 너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왜냐면 생각해봐요. 이거를 미분계수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차례대로 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얘가 지워지면서 얘가 남고 얘 지워지면 이렇게 남잖아. 거기에다 만약에 PQ를 쓴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지? 못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보통의 3차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bx의 제곱 cx 풀 d라고 세운다 이거야. 오케이? 얘를 0으로 놓으면 이때 그는 누구다? 알파, 베타, 감마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이번에는 얘를 미분계수를 하면 다시 보는 도함수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면 이때 두구는 누구다? P하고 Q다 이거야. 이해됐어? 근데 원래 조금 더 정확하게는 PQ가 0의 오른쪽에 가 있죠. 이거 무슨 근이야? 따라 양의 근. 이런 것까지 표현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이제 끝났네요. 여기서 알파, 베타 구하는 거,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하는 거 결국엔 뭐야? 이건 합이고, 이건 곱이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얘는 고배합이고, 이게 고배합, 이게 따라서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A분의 C로 나타내는 게 두 분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푸는 거야. 두 분의 곱이 된다 이거지. 곱이 되면 3A분의 C가 된다 이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면 결국에 얘가 A분의 C인데 A분의 C만 우리가 원하는 답이니까 3을 이쪽에 곱하는 거죠? 그럼 얼마 돼요? 3PQ가 답이다 이거야. 정답은 4번. 이해가니? 네. 자, 12번이 중요해. 또 요 12번 하다 보면 또 옛날 생각이 계속 나네. 여러분 미쳐버리겠네. 이 절대값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특강을 깐 거 아니야? 근데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매번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지. 진짜 선생님 겨울이든 추석이든 이 한 번짜리 특강을 혹시 깔면 꼭 들어. 얘들아 알겠니? 그거는 여러분들 수능 내신에서 몰아서 한번 들어야 된다니까. 그랬더니 거기다 이의를 제기해줘. 이거 꼭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이야. 내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수업 하는 거 봤어? 아니요. 아니지 얘들아. 자, 여기 여러 개의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 여러 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가니? 네. 여러 개의 절대값 포함식이 있는 거죠. 여러 개의 절대값 포함식이 있으면 두 개를 딱 구분하는 거야. 컨퍼런스 비교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는 같은 문자인지 봐요. 또는 다른 문자. 이 두 개를 일단 구분합니다. 같은 문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문자 결과를 먼저 얘기해 주면 뭐 이런 거 있지. 절대값 x-1, 절대값 x-1. 자, 어때? 여러 개의 절대값을 갖고 있죠? 근데 문자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xx로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럴 때는 구간을 나눠서 푸세요. 이런 뜻입니다. 구간을 나눠보세요. 구간을 나눠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 알겠니?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 절대값 x-2처럼 구간을 나눠볼래? 이런 뜻이야. 다른 문자 있지? 이 다른 문자가 있을 때는 얘는 뭐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부호를 결정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실제로 구간 나눠서 풀라는 게 아니라 알파 양수예요? 아니면 음수예요? 베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렇게 나눠서 풀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알았어? 그래서 여러 개의 절대값이 있다고 쫄면 안 돼요.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판단해냅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12번 볼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지. 문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A-1, 뭐 A', 뭐 A-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시 된다면 그때는 같은 문자이므로 그 A의 범위를 나눠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니? 그런데 이게 문자 자체가 다르죠? 달라 안 달라? 이때는 뭐를 하는 거라고? 아하, 이 문제는 뭐를 결정해라? 아,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니? 실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줄 테니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절대값을 딱 보게 되면 일단 당황해. 그리고 절대값 하나만 있어도 당황하는데 두 개 있으면 완전 끔찍하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절대값에 대해서는 한번 극복하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절대값을 몰아서 본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는 좀 애매할 때가 좀 있어요. 그 문제만 주르고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몇 번까지가 공통문항이야? 22번까지가 공통문항이지? 그 공통문항 중에 난제가 22번 주관식에 있어요. 근데 그 주관식 문제의 거의 8, 90%가 절대값이 등장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극복하고 넘어가는 게 낫어요. 우리가 이거 끝나면 수능 기출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때 다 그런 문제입니다. 얘들 알겠니? 부분을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싹 몰아서 한번 수업을 할 때 그 수업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수업입니다. 얘들 알겠니? 네. 일단 여기까지 풀게 해보세요. 오케이. 네. 자, 요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K라고 했지? 네. 니네 토요일 날 시험 보지 않았냐? 토요일 날 봤잖아. 아, 시험에서 했구나. 시험 해설 안 한 거 있어? 다 했지? 그지? 그럼 뭐야?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구나. 시험 보는 거 더럽게 좋아해. 왜 좋아하는 거야? 이상한 애들이네. 아니, 원래 선생님 수업은 3시간 수업이야. 맞지? 그리고 1시간이 피드백 수업이잖아. 아니었어? 아니었어? 3시간하고 1시간이 피드백인데 그 피드백 때 우리는 시험을 보거나 문제 해설을 하니까 시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2시간 피드백 2시간 수업이요. 그거는 학원이고. 아, 쌤 수업이요? 내 수업. 원래 4시간 아니었어요? 원래 4시간. 뭐를? 그 4시간에 1시간은 그 테스트하고 테스트 해설이야 원래. 그러니까 맞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테스트를 좋아하냐고. 적당히 좋아하면 안 되고. 닥쳐.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의 예상이 선생님은 연기인가? 어차피 이 문제 다 풀어봤는데 연기인가 연기? 우리의 예상이 적중했나요? 문자가 다르지? 근데 절대값 여러 개 있잖아. 그죠? 그럼 뭐야? 민준아 여기 봐야지. 부호를 결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 이거지.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알파는 0이에요? 음수예요. 작거나 같다잖아. 근데 얘가 작거나 같다니까 얘도 작거나 같다가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알파가 아니라 무슨 파?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베타도 마찬가지지? 얘는 확실히 이거지? 이렇게 바꿔놓고 출발. 어때? 절대값이 없어짐으로써 좀 가벼워졌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 낫이 이거? 우리가 얘의 근은 여기에서의 근이라고 했어, 안 했어? 쌤이 어떤 다항방정식의 근을 보면 세 가지 떠올려 그러는데, 또 적어줘? 아니요. 첫 번째 근, 근의 성질에 근계. 근의 성질들. 또 따라해, 근성. 근성. 근계는 근과 계수의 관계고, 근성은 근의 성질이 뭐야? 넣으면? 만족해주는 거. 그죠? 또 하나 뭐였지? 인수. 인수 정리. x 빼기. 아까 쓰려다 말았잖아.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또로록 떠올라야 된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보아하니, 얘를 지금 뭐 마이너스를 묶으면 더해져 있잖아? 따라서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뭐, 고배합도 있고요. 곱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지?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은 여기 x세제곱, 요것만 딱 정리하면 x세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k는 제로잖아. 니네 또 이렇게 나와야지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야? 마 3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그럼 여기에서 얘를 바꿔 쓸 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뭐로 바뀌어요? 마 3말이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러니까 뭐야? 3풀 r 돼서 이 문제는 2r 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완전히 간단해졌어요. 뭐라고? 다시 문제 읽어보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가 무슨 값 돼야 돼? 최대값 된다는 얘기는 이 감마 플러스 3 얘의 무슨 값을 구한다? 최대값을 구한다로 바뀌니까 결국에 요 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볼까? 감마는 0보다 큰 거 맞지? 알파 베타는 꼭 다르니? 아니요. 달라요? 같아도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서세. 아이씨 뭐야 서다. 서로 다른 실근 있죠? 요게 세 개일 수도 있고 맞아 안 맞아? 왜냐면 얘는 0보다 커서 무조건 같을 수가 없어요. 서다 몇 개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시계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두 개가 같으면.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거나 세 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K를 결정해 보세요.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근데 저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왼쪽 거. 제곱의 인수가 있으니까 APCS를 바로 이용하는 거야. 이해가? 그럼 APCS를 이용하면 접하는 게 왼쪽 마3하고 0에서 접하는 거지? 그러니까 접하는 게 어디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접하는 게 오른쪽에 나타나야 되고 여기가 마3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안 가요? 그럼 여기 얼마? 마2고 마1이고 여기 이렇게 내분점이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요 높이 저기다 얼마를 넣네? 마1을 넣으면 마8에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 아니구나. 2, 4에 1, 4가 되는 거죠. 알았어. 반말한 것 같은데? 4, 0 넣으면 얘가 0 이렇게 생기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이 함수와 K를 움직일 거예요. K를 움직이는데 이 K가 서다가 두 개든지 세 개든지 하라는 거지. 그러면 서다가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돼요? 이 Y는 K 세 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서다가 이렇게 해도 두 개가 되는 거지. 서다가 이렇게 해도 두 개가 되는 거지. 여기하고 맞아 안 맞아? 옳거니 K라고 하는 놈은 어디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과 4 사이에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얘가 아니라 K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얘를 무슨 데 되도록 해야 돼? 최대지. 그럼 누가 최대해야 돼요? 그렇지. 얘가 최대해야 돼. 얘 감마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여 가면서 얘 감마는 양의 근 아니니? 양의 근이 최대돼야 돼요. 오 마이 갓. 요거는 요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돼요.
양의 근은 어차피 다 하나고 나머지는 다 음의 근이 되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R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얘가 되는 거야. 얘. 그리고 얘가 감마가 되는 거고. 맞아 안 맞아? 쭉 이렇게 같아 버리면 어쨌든 여기가 마 2가 되고 여기 1이라는 근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마가 있는 놈은 감마가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감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감마가 가장 클 때가 얼마예요? 1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안 돼요? 따라서 답은 최대값이 5가 되는 겁니다. 얘들아 알겠니? 5가 최대가 되고 그때의 K는 누구냐? 바로 요걸 때다 이거지. 이거 얼마야? 4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어? 알겠니? 오케이. 13번 하고 같이 필기. 13번 보세요. 문제. 시계 하나 주어졌어. 뭐라고 주어졌어요? 13번. 2x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풀 p가 돼 있죠? 얘가 0입니다. 그죠? 자, 어디에다 체크해야 돼?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 양근 스파크, 음근 스파크. 그러니까 근이 몇 개냐를 따지라는 게 아니라 양근이 몇 개, 음근이 몇 개 이걸 따지라고 한 거지.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방정식에서. 요거를 이렇게 넘기는 거죠.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얘를 관찰하는 겁니다. 얘들 알겠니? 그래서 2x의 세제곱 3x 제곱 그죠? 마이너스 12x가 되고 요건 얼마? 마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 그림 그릴 수 있죠? 도함수를 하시면 얼마야? 6x의 제곱 6x 마이너스 12 그럼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니까 x 마일 x 프리 이렇게 될 겁니다. 해보시면 얘들아 이해 가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이죠. 얘는 얼마야? 여기는 마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얘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뭐야? 근 3개가 아니라 무슨 근? 양의 근, 음의 근.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0이라는 놈이 필요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업할 때 요 3개를 체크업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마이를 넣으면 그 값이 이렇게 나와요. 산수 생략할게요. 여기에 20이 나옵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얘들 알겠니?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된대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체크업한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다 이것이. 얘를 0을 넣어버리면 0, 뭐예요 이 높이는? 이 높이는 0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마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딸의 상수함수. 상수함수를 우리가 움직일 거야. 이해가냐 안 가니? 상수함수 y는 마피를 움직일 거예요. 오케이? 움직여서 거기 양의 근은 몇 개 나오고 하나, 음의 근은 2개 나오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마피는 상수함수니까 얘를 갖고 움직이는 거죠.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요 사이를 움직여야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그으면 양의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고 쭉 가서 음의 근이 하나 나오지? 빨간색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니까. 그래서 양의 근은 하나 나오고 오른쪽에 2개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여기 음의 근이 2개 생기고 양의 근이 하나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여기에 마피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되죠. 이해 가니? 따라서 마피라고 하는 건 여기 0보다는 뭐하고? 크고 누구보다? 2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처리하면 마이너스 20부터 0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게 문장에서 양의 근, 음의 근을 줬다고 하는 건 이미 뭐가 기준이다? 0이 기준이다. 이거 2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봐라. 여기 보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는 0이 있어요. 얘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랍니다. 근데 하나는 음의 근이에요. 또 하나는 양의 근이에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럼 요거 2차 함수를 니네가 딱 그릴 거다 이거야.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피해 조건을 찾아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야 3차를 하면 2차는 더 쉬워. 미분도 필요 없으니까. 그럼 얘를 넘기면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걸 1학년 과정에서 좀 이상하게 배운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맨날 8번씩 죽었다 깨어나도 8번씩 이음으로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그래프는 0과 1을 지나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 0과 1을 지납니다. 그런데 지금 양의 근, 음의 근을 했으니까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0에서 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딸의 상수함수. 상수는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이렇게 해보면 양의 근, 음의 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얘가 y는 p다 이거야.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 이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둘 다 음의 근이 나오잖아. 따라서 p라고 하는 건 어디? 여기가 얼마예요? 0이니까 p는 0보다 커야지 양의 근, 음의 근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답입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잘 안 됐어요? 같은 방식이죠. 그러면 훨씬 쉬웠던 거지. 이해가 안 가?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양의 근, 음의 근을 이미 언급했다는 사실부터 0이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됩니다. 얘들 알겠니? 오케이 풀기.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이퀄 2x제곱 9x 이렇게 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뭐라고?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 그죠? 두 개의 양근하고 한 개의 음근 체크해야지 빨리. 양근, 음근. 그럼 여러분들 근이 몇 개다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몇 개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놓친다고 순간적으로. 양의 근, 음의 근 이런 거 놓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식을 정리를 안 해준 것 뿐이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A를 놓고 다 넘겨도 돼. 근데 니네 이렇게 그린 거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넘기고 상수함수는 맘대로 해도 되니까 얘를 왼쪽으로 넘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 맞죠? x세제곱 이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9x 될 거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왼쪽 거 도함수 어떻게 돼요? 3x제곱 그 다음에 얼마?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들아 맞아요? 따라서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얼마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얼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3 아니에요? x 프림 x가 3 뭐라고? 다시 천천히 얘기해. y 프라임 인수분해한 게 3x 그렇지. 붙이기가 어렵잖아. 3x제곱 마이너스 6x 뭐라고? 그런 거지? 막 이렇게. 그래, 말은 안 했어? 삐처리해서. 삐삐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보고 삐삐라고. 자, 여기. 마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질문이 뭐야? 양의 근? 음의 근이죠. 그러니까 0을 체크해야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0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나는 거죠. 마이너스 1의 함수값, 0의 함수값, 3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하십니다. 이해 가요? 그럼 마일이면 얼마야? 마일, 마3, 풀9 그러니까 얼마야? 5가 되죠. 0이 되면 0이 되고 3이 되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뭐만 움직이면 돼? 이제 상수함수만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요 사이를 움직여서 관찰을 해봅니다. 그죠? 양의 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 이렇게 선을 그으면 하나씩 봐도 되게 양의 근이 하나네. 그죠? 여기는 양의 근 하나, 여기 두 개 생기네.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되죠. y는 마이너스 1. 이해돼? 따라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그래서 0에서 27 정수역에서 1부터 26까지 26개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됐어요? 15번도 같은 문제지 보니까?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오직 한 개의 양의 실근. 이거 해줄까?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조금 다른데. 해줄게. x제곱. 비슷한 문제야, 그죠? 12x제곱 36x-k = 0. 오케이?
K 넘깁니다. 거기 체크해야 될 게 오직 한 개의 양의 실근. 이거 좀 문장이 좀 애매하지 않니? 이게 국어를 못하는 수학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어서요. 실근을 갖는데 그게 오직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건지 양의 실근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건지 문장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오직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실근을 하나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죠? 답지의 모양을 보면 요거는 오직 한 개의 근을 갖는데 그게 양의 실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국어 안 쓰지? 문장을 잘못 만들었네요. 오직 한 개의 양의 실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다 문장을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게 양의 실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알겠죠? 이 문장이 좀 애매합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요거 표현은 지금 양의 실근이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두 개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만 가지세요. 이런 의미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얘들아 이해돼 안 돼? 오케이. 그러면 y는 x 세제곱 12x 제곱.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거 36을 여기 넣어버리는 것보단 이 36 마이너스 k를 통으로 보내면 우리는 요 그래프를 금방 그릴 수 있잖아. 제곱으로 묶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프는 자기가 그리기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해가요, 안 가요? 그럼 우리 이미 이렇게 이거 배웠죠? 0에서 접하고 10이지. 이제 APCS 안 그려볼까 한번? 내 희망과는 다르게 X가 붙었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셔야죠. 바로 또랑게 내리고. 그럼 요거 넘겨지면 어떻게 해?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 도함수 하셔야죠. 3x 제곱 24x 마이너스 36입니다. 그죠? 3으로 묶어서 이건 뭐야? x 제곱 48에 30 이렇게 되나? 48에 30이야? 26, 10이 아니야? 26, 10이죠? 26, 10이지. 모양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 여기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체크해야 되는데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누구야? 그치, 0 체크해야 되는데 이 0 꼭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돼요? 0을 넣으면 요 높이는 0이 됩니다. 그죠? 2를 넣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2 넣었어? 32야? 오케이. 여기 32가 체크되고 6을 넣으면 다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높이를 좀 여기가 0이 되니까 옳거니 요게 그럼 이게 무슨 완전 제곱 된다는 건데? 이렇게 여기 0이 된답니다. 얘들 알겠니? x-6의 완전 제곱이 돼? 네. 여기 어디? 여기 위식에서 x로 묶고 x-6이지. 말을 하지. 뭔가 이게 손해보는 듯한 느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에이 짜증.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y는 k를 이제 움직여 갑니다. 그죠?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요. 이렇게 해도 한 개의 양의 실근 간다. 오마이갓. 아니지. 여기 0이니까 오른쪽에 2개 생기잖아. 이렇게 가면 양의 실근이 3개 생기네. 여기면 양의 실근이 하나죠, 하나. 맞아, 안 맞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문장이 오직 한 개의 양의 실근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근이 하나 있는데 양의 실근이라고 하면 여기부터가 답인데 그 말이 아니라면 양의 실근이 왜 여긴 3개 갖고 여긴 2개 갖잖아. 여기는 1개 갖고. 그냥 1개 가질 때가 언제냐 그러려면 K가 0일 때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얘들아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문장을 굉장히 애매하게 잘못 만든 문장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때 이 근을 알파라고 하고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줘서 알파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 건 없겠죠? 요 밑으로 날아가면 음의 실근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해가니 안 가니? 그래서 K값은 32보다 뭐하다? 크다가 답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최소는 33이 되는 거죠. 얘들아 이해 갔어요? 이해 가요? 네.
여기까지 필기해보세요. 16번 봅니다. 자, 16번은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잘 보면 답이 나오고 문제를 잘 못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문제를 잘 봅시다. 문제를 잘 봐야지. 문제 딱 보니 오른쪽 3차 함수의 도함수와 2차 함수 도함수 그림을 본 것까지는 요거는 오케이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차 함수 하나 하고 2차 함수 미분하고 1차 함수 1차 함수 미분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또로록 3까지 이렇게 보여준 것까지 요거까지 인정. 요거는 F. 그러니까 도함수가 2차가 됐다고 하는 건 원래는 3차라는 거잖아. 그죠? 도함수가 1차가 됐다라고 하는 건 원래는 2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인정. 그랬더니 보기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그게 보여야 되는데. F0, G0. F0, G0. F0, G0. 뭐야? F별, G별. F별, G별. 이게 보이면 어떻게 한다? 빼기 함수를 만든다. 그렇지.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알았어. F 네모, G 네모가 G 네모. 이거 똑같아야 돼요.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든 이게 여러 개 관찰이 되면 그랬잖아. 그럼 무슨 함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H 함수를 만드는데 fx에서 gx를 빼는 빼기 함수를 설정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쉬워진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니? 수학에서의 관심의 대상은 간단히 만드는데, 간단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해야 복잡한 걸 하나씩 푼다는 얘기는 계속 간단하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누구냐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들은 수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니? 지난번에 잠깐 보여준 거 있지? PA제곱 더하기 PB제곱. 이게 둘 다 변하면 AB를 반띵한 제곱에 PM의 제곱. 변수를 하나로 줄여서 깔끔하게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했었잖아. 기억나 안 나? 그래 안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함수를 빼버리면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만 관찰을 하면 되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H 함수를 만들어야 돼. 알겠니? fx 마이너스 무슨 x? gx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h 다시는 여전히 빼기 함수가 만들어져요. 도함수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함수 자체로 관찰을 해도 괜찮아요. 보세요. g 함수가 항상 빼기 함수를 만들 때는 주목받아야 될 대상이 요게 아닙니다. 요 마이너스를 있어서 요 뒤에 거예요. 얘가 뭐가 되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g-x가 어떤가? 이거지.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를 따지는 겁니다. 미적분하는 친구는 이걸 계속 많이 봐서 익숙하겠는데 얘를 기준으로 얘가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왜지? 얘를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이 값은 양의 값으로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아래쪽에 있으면 음의 값일 것이고 같으면 0일 것이고 이해돼 안 돼? 여기 봐야지. 따라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만나는 교점이 여기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위쪽에 있죠. 따라서 이건 양이에요 플러스예요? 똑같은 거죠. 양이에요 플러스예요? 양이에요 플러스예요? 이렇게 둘 다 얘기해야지. 근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음이에요 플러스예요? 음이 맞죠? 여긴 다시 넘어가면 얘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죠. 양이에요 플러스예요? 양이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옳거니 0까지는 0하고 3이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0까지는 플러스니까 무슨 가 한다는 얘기야? 증가. 우리는 3차함수 빼기 2차함수니까 어차피 3차함수야. 맞아 안 맞아? 3에서는 감소하다 증가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 안 돼? 얘들아 그냥 안 그냥?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기억번을 봅니다. 거기 지금 질문은 뭐라고 불었어요? F0은 G0. 책을 봐야지. F0은 G0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걸 왼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 H? 지금 F0이 G0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질문이. 그랬더니 fx, gx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다가 두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요거는 서다가 두 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되는지 판단해달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판단은 두 함수를 갖고 하지 않고 빼기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빼서. 이해돼 안 돼? 그럼 넘기면 F0 빼기 G0이지.
그건 여기 H 함수에서 H0과 같은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놈은 넘기면 H 함수에서 0과 같은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 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이고 얘가 3이라고 했어요. 맞아 안 맞아? 0의 함수값이 0이면 x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교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생기는 셈이죠. 그래서 서다가 두 개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 하나로 동시에 답을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럼 니은번은 어떻게 된 거야? 같은 방식이지? 그럼 좀 빠르게 할 수 있겠어요? G형을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H형이 0보다 크면 이런 뜻이 돼요. 이해돼 안 돼? 그러면 GX 넘기면 HX가 0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이게 오직 한 개의 실근이다 이거야. 어? 서다가 한 개냐 이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H형이 0보다 커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0이잖아 그지? 그리고 얘가 3이잖아 그지? 0의 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요 X축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X축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0보다 크잖아 그죠? X축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심지어 X축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때 서다가 한 개냐 이거야. 아니잖아. 여기는 세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진짜 한 개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것은 알 수 없다. 확정할 수 없어서 틀린 거로 판단합니다. 얘들아 이해돼? D급번을 보시면 같은 방법이지. 왼쪽으로 넘기면 H형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HX는 이퀄 0은 서다가 몇 개라고 하는 거예요? 서대가 한 개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려서 이게 0이잖아. 그죠? 여기는 3이고 0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X축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0의 함수값이 이거보다 작아지잖아. 그죠? 그럼 이때 교점에 하나 있지. 따라서 서다는 한 개 맞아요? 틀려요?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D급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얘들 알겠니? 네. 이해됐어요? 네. 필기. 자, 17번.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3차. x-a, x-b. 도함수가 3차라고 하는 건 원래 함수는 4차죠? 그러면 a, b, c 문자가 다르면 값도 다르죠? 어떤 놈이 대답을 하니? 문자가 다르다고 해서 실제 이것이 얼마인지 이 값도 달라야 돼요? 111일 수도 있고 11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착각을 하는 거지. 문자가 다르다고 해서 그 값도 다른 건 아니잖아. 방부등식을 풀 때 x도 1이고 y도 1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말 맞아 안 맞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A, B, C는 다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입견을 갖고 이 문제를 푸시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알겠니? 이 말은 맞지가 않네. 절대로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은 안 하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얘들 알겠니? 그래서 기억본 보시면 A하고 B하고 C가 전부 다 뭐예요? 같죠? 그랬더니 fx 이퀄 0에 실근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서다가 한 개는 있다 이거잖아. 한 개 이상. 그래 안 그래? 이해도 안 돼요. 이렇게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도함수 3개가 3증근이죠. 3개가 중복해서 나오는 3증근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양은 무슨 칭? 대칭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여기가 얼마 되면서 A 되면서. 이해가 돼 안 돼? 그러면 이게 X축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나요? 이것만으로? X축이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근의 개수는 판단해낼 수 없습니다. 알겠니 얘들아? 이해 가요? 니은번. A하고 B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 C가 다르고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뭐 해버려요? 작아버려요. 그러면 fx 이퀄 0은 서다가 몇 개래? 서다가 2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A, B가 같고 C는 다르다. 그럼 모양은 좀 달라도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또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7개를. 얘들 알았니?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이번엔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A 함수 값이 뭐다? 그러면 X축이 어디 가야 돼? 요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점이 몇 개예요? 2개. 그러니까 맞는 거네요. 요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이해가 안 가? 디귿번. 디귿번은 A, B, C가 서로 뭐해? A, B, C 서로 다르죠? 근데 B의 함수값이 0보다 뭐해? 작죠? 이러면 fx equal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가 몇 개? 2개가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이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것도 디테일하게는 세 종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쨌든 근데 B의 함수값이 요 놈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니? B의 함수값이 음수예요. 따라서 X축은 요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서다가 2개니까 디귿은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 가요? 안 가요? 필기. H 함수가 있어요. H 함수는 fx 마이너스 무슨 x예요? gx지. H 다시 함수를 가르쳐줬네. 맞니? H 다시 함수를 봤더니 이게 H. 얘도 3차래. 두 3차 함수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얘는 2차겠네. 그죠? 여기 알파고 여기는 얼마? 베타죠? 근데 우리는 요거 갖고 3차 함수 모양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려지더라?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 밑에다 그리면 좋은데. 수 그리기 싫어서 여기로 했어요.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질문이 뭐냐면 fx와 gx가 서로 다른 세 점을 만난다. 그러니까 fx equal gx가 바로 서다가 3개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다 3.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h 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 뭐야? 이렇게 옮기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아까 방금 전에 했으니까. 그럼 이거 h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hx equal 0이 서다가 3개 나오도록 하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x축이 이렇게 지나면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의 함수값은 양수가 돼야 되고 베타의 함수값은 음수가 된다. 그런 거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19번. 자, 주어진 함수 그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의 도함수를 그려줬어요. 맞아? 그리고 fx가 k인 실근의 개수에서 맞는 거. 근데 이 3차 함수의 도함수인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무슨 타야? 베타지. 근데 얘 도함수인데 도함수의 최고차항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음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차 함수도 뒤집혀야 되는 거네.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물론 여기에서 뭐 알파보다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넣어서 확인을. 여기는 음수니까 감소, 여기 양수니까 증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냥 다 외웠으니까. 이해됐니? 근데 거기 재밌는 거 하나 줬네. 알파 베타가 어디서 대칭하고 있어요? 이거 뭐야? 딸의 변곡점. 딸의 변곡점. 0이 변곡점을 딱 줬네요. 근데 거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영의함수 값이 얼마라고? 영의함수가 0이라고 줬잖아. x축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나서 기억번. k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fx는 k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y는 fx와 y는 k를 풀어야 되는 거지. k 움직입니다. k가 알파의 함수값이라고 하면 알파가 누구야? 여기잖아. k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지나간다면 오직 하나 있으는 건 틀렸죠? 하나? 2개입니다. 따라서 기억번 탈락. 니은번. k가 알파의 함수값보다는 커야 돼요. 요거보다는 위쪽에 가는 거지. 그리고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아까 여기 x축이 여기가 0이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디쯤 가 있는 거야? 바로 여기지.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보세요. 걔가 뭐를 체크업했어?
스파크해, 빨리. 음근, 양근이잖아.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럼 0의 라인이 얘가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요거 체크업하면 0.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가는 때는 음근이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고, 양근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는 2개 양근, 1개 양근. 이렇게 된 거지. K가 0보다는 크고, 요 위쪽이잖아. 베타보다 뭐 하게 되면? 작게 되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때도 양의 근, 음의 근이니까 양의 근이 2개 되고, 음의 근이 하나가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니은 디귿. 정답 5번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